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혼술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항상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홍석준 전 국회의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 때 고생 많으셨죠. 어제는 또 거의 밤새 방송도 출연을 하시고 또 그 오세훈 후보 캠프에도 다녀오시고 하셨다는데, 자, 일단 이번 선거 좀 총평을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좀 선전한 것 아니냐. 물론 전체적인 수치로는 턱없이 이제 민주당에 부족하지만은 시도지사 선거에서 16개 중에서 4개, 국회의원 14개 중에서 4개. 이거는 그 제일 처음에 한 4월 말까지만 해도 이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였어요. 이 정도도. 근데 지금 좀 선전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많이 아쉽다고 보시는지요? 예, 아쉬운 속에서 그래도 뭐 최선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 좀 선전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뭐 경북 빼고는 뭐 완전히 파랗게 물들겠다. 그렇게 그렇죠. 민주당이 예. 호언장담을 했고 또 많은 언론들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몰고 갔죠. 예, 결론적으로 네 자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상징성이 있죠. 예, 상징성과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국민 전체 여론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비록 그 네 자리지만 저는 실질적인 것은 뭐 5자리 이상이다 생각하고 특히 재보궐선거 14자리 중에서 사실은 이제 대구 달성을 빼고는 13자리가 전부 다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석해서 3자리를 더 얻어오고 또 무소속도 한동훈 후보까지 하면 민주당이 사실상 4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재보궐에서는 대단히 선전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그러나 최선은 다했다, 선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의석이 106석에서 110석이 됐습니다. 이것도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10석,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107석 이렇게 됐는데 110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오세훈 시장의 승리 이것이 아무래도 서울시장을 이번에 다시 지키지 못했으면은 아마 장동윤 대표 체제도 좀 흔들렸을 것도 같은데 오세훈 시장의 승리 이것이 이번 그 선거의 가장 의미 있는 승리 지역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어제 이제 다녀오시고 하셨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위상, 영향력, 그렇죠. 뭐 이런 것은 뭐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정말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이야기할 거리 많은데 일단 출구조사상으로 5%상 졌다고 나왔을 그렇습니다. 때는 출구조사 이번에 엉터리였어요. 굉장히 좀 절망적이었고 특히 송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표하는 선거구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용지 부족. 이게 개표 중단. 정말 그 오세훈 시장의 당락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갈등 요소가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에서 저도 사실은 뜬 눈으로 세웠는데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승리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으면서도 최소한 또 우리 우파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좀 희망의 불씨를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당선으로 해서 좀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가적인 갈등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갈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홍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 이제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생각에는 이게 일종의 뭐 물증이 잡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거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선관위가 조금 전에 그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선거관리제도 전반을 다시 한번 뜯어 고쳐보는 그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실 선관위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쿠리 선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선관위 직원들 뽑는 데 있어서 자기가 뭐 채용, 내부 채용, 가족들 거의
가족들, 예. 친척들을 뭐 비공개로 채우는 그렇죠. 문제라든지 예, 그런 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21대 가방이 활동을 하면서 아.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 때 예. 어떻게 그 선관위가 그 국회 와서 답변을 했냐면은 예. 그 선관위 그 기본적인 이런 어떤 그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중국 특히 북한의 어떤 소행으로 짐작되는 어떤 김숙희라든지 그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이 내외부망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내부의 조력자가 없으면은 외부에 이런 어떤 그렇게 이야기를 흔적이 했죠. 있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영향이 없다고 계속해서 했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예, 예, 드러났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또 선관위의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예.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해할래도 도저히 이해가 이해할 안 수 돼요, 없는 이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 예. 아니 예. 어떻게 송파구의 유권자의 50%만 투표용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니 뭐 지금 선관위에서 이야기는 뭐 투표용지가 너무 많아서 폐기하는 데 따른 문제를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 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왜 국민의힘 강세 지역만 해필 이번에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 강남이라든지 삼구가 그랬죠. 동작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만 이렇게 투표용지가 예. 부족한 겁니까? 예. 예. 완전히 이게 마두로식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예. 마두로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냐면 결국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 내지는 세대에는 그랬습니까? 투표용지를 막 늦게 해가지고 투표하는데 예, 예. 짜증나게끔 해서 투표율을 낮추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마두로가? 이게 마두로 방식입니다. 마두로 방식.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선거를 진짜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증거가 잡혔다고 예, 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어제 1시부터 송파 강남에 너무 줄이 길어서 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체력이 지쳐가지고 돌아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결국은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10시까지 또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그렇죠. 어떤 오염, 예, 오염된 이 됐을 거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많은 이 두 가지가 예.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아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 이것을 선관위에서 이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예, 예. 과정에서도 도저히 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 도저히 서울시장 당락과 별개로 예. 묵갈 수 없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묵갈 수 없는 반헌법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자체 진상조사로는 도저히 안 되고 예, 그렇죠. 예.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국정조사 해야 된다. 됩니다. 그리고 예. 그동안에 어떤 시민들 특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 전문가들도 당연히 참여를 참여해서 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을 한 그 요인 중에 하나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 제대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그리고 선관위 체제를 그대로 둘 것인가 그냥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만 사퇴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선거관리 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이제 다 파헤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네, 일단 말씀 중에 이 부분에 나서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서울시도 이렇게 상당히 이기는데 의미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그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대구시장에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네. 경선에 출마를 하셔서 선전하셨는데 지금 대구에서 원래 이제 김부겸 후보가 우세하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주목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가 그동안 저도 취재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항상 낮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이번 투표율이 무려 얼마냐 하면은 64.2%입니다. 대구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 61.0%인데 전남, 강원,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투표율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이 4년 전에 홍준표 시장이 당선됐을 때 투표율이 불과 43.2.
거기에 비하면 20%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자, 이 현상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치열했기 때문이죠. 아, 예, 예. 역대 어떤 대구시장 선거보다도 치열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예, 예. 결국은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진영이 결집되면서 예. 결국은 이제 투표율로 이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음. 특히 이번 투표율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사전 선거는 그 대구가 거의 최고 낮았습니다. 제일 낮았죠. 예. 그런데 본투표 때 아. 정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처음에는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좀 선전을 예. 좀 한 그런 어떤 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구 시민들 특히 우파 보수 예. 국민들이 결집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예. 본투표상에서 지금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굉장히 투표율이 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한 8% 가까이 차이가 예. 나는데 출구조사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출구조사 사항으로는 그렇게 나왔죠. 예. 1%가 뭐 앞서는 걸로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영남권은 어떤 샤이 보수가 지역을 떠나서 다 존재한다고 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샤이 예. 어떤 보수가 대구에서 예.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언론에서는 샤이 보수도 있지만 샤이 부겸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 있어 보니까 샤이 부겸이 이번에 없었습니다. 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실은 예. 민주당 지지하는 것을 진짜 부담스러워하는 어떤 대구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김부겸 후보를 그대로 지지하시는 이야기를 분들이 다 해요. 많습니다. 예,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으로 예. 대구의 경제, 대구의 행정 경제 부시장급만 하더라도 예. 네 분이 김부겸 후보 캠프의 본부장을 했을 거예요. 전직 수성구청장 두 사람 예, 들어갔어요. 수구층 두 분도 그렇죠. 그다음에 예. 전직 그 대놓고 이제 지지를 언론사 했구나. 대표도 몇 분이나 가서 맞습니다. 했고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사실상 대구 시민들 중에서도 샤이 부겸은 거의 없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출구조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예. 격차가 예. 발생됐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는 저는 중요한 시사점을 대구 시민들이 예. 던져줬다고 뭡니까? 봅니다. 예. 뭐냐? 예. 결국은 김부겸 후보가 초반에 굉장히 큰 돌풍 강세를 보였던 것은 대구가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우파 보수 후보들 정당들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GRDP 꼴찌다. 예. 이런 어떤 측면이 먹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특히 추경호 이번 당선자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도 네. 이런 점을 정말 대구 시민들이 준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대구에서는 추경호 그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서 저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이제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일단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시도지사 16개 시도지사 중에서 4개를 차지한 것도 그렇지만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서 4곳을 이긴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저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상당히 이제 파이팅이 있잖아요. 투지가 있고 또 김태규 울산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때 방통위 인방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다시 국회에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명이 들어가면서 110석이 됐는데 좀 국회에서 좀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좀 어떤 뭐 이 두 사람이 매기 역할 같은 걸 좀 할까요? 예,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두 분이 아마 저는 가방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예. 되면 최민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예, 최소한 예. 과방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방위는 저 언론하고 관련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방위 활동을 많이 하셨죠. 예, 공수가 교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가방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예, 그렇죠. 방통위. 예. 예.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이진숙 그리고 부위원장으로서
김태규 당선자가 어떻게 보면 좀 방어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과방위가 왜 중요하냐면 과방위가 소관하는 어떤 관할 부서가 이제 과기부와 방통위입니다. 굉장히 물론 많죠. 그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든지 뭐 산업부 일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가방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비치해지는 것은 사실은 과학기술 파트보다는 이 방송통신 파트가 굉장히 많이 비춰지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그럼요. 됩니다. 언론 환경하고 직접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특히 여론 조성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상임인데 민주당에서는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방입니다. 언론 잡아야 되니까. 공영방송 다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요. 소위 말해서 돈 되는 지역구에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토위,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또 산자위, 또 농해수위라든지 그런데 이런 곳에 가려고 도움이 합니다. 되는 쪽만. 그래서 심지어 대구를 예를 들면 지금 정무위에 대구 의원들이 지금 3명이나 있어요. 정무위는 금융권을 담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그렇구나.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이 두 분은 과방위로 가면은 저는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언론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번에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뭐 가면서 1번을 찍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자막이 이재명을 위하여 1번 이 자막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1번 쫙 써놓고. 그런 것들도 뭐 김태현 그 지사 그 MBC 지사 후보 전부 다 지금 모두 발언 드러내 버리고 MBC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언론의 어떤 문제를 뭐 지적하려면 끝도 없는 문제 끝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대표님하고 예측을 할 때 3명에서 5명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맞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그 목요일 날 그 방송 들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어요. 10만 분 이상이 시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게 그때 패배주의에 막 젖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충분히 우리가 선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4명이 됐는데 좀 안 되신 분들 중에서 하남의 이용 의원. 이용. 이용이 이광재하고 거의 1.5%밖에 차이 안 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전을 했는데 이용은 지난번에도 추미애 의원하고 할 때 몇천 표 차이로 그렇습니다. 그때도 거의 1.5%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이용 의원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또 뭐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는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2년 후에 총선은 올해 이제 홍석천 전 의원님도 2년 후에 총선에서 이제 선전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일단 그렇게 이긴 건 아니지만은 일단 선전을 했고 당초에 4월 말까지의 분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그나마 이제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남는데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에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아쉬운 선거 결과인데 제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아쉽지만은 자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는 이제 어떤 벌써 일부에서 그 비당권파 쪽에서 선거 결과 선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이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야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가야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작년 8월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해서 이제 임기가 내년 8월달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를 채우냐 여부는 결국 이제 지방선거 있던 결과인데 지방선거 이번에 물론 저희가 뭐 완벽하게 이겼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이 정도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당 대표한테 또 책임을 지워서
물러나게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예, 그렇죠. 예, 최소한의 어떤 그 당의 어떤 그 위신은 좀 저는 세웠다고 보기 때문에 예, 장동희 예. 대표 체제를 저는 당분간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희 대표가 이제 된다면 정말 당을 기본 무쳐 개혁 혁신하는 예.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정말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필요합니다. 예, 총선 앞두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게 그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예.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음, 자 이번 보십시오.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 예. 2.몇% 졌는데 예. 박맹우 후보하고 단일화만 됐으면 그냥 게임 끝난 거 끝났죠. 아니겠습니까? 예. 김두겸 후보하고 박맹우 후보가 예. 단일화했으면은 그 변절자 김상욱을 꺾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우리 부산에 박형준 시장도 참 안타깝게 졌는데 예. 왜 졌느냐 제가 볼 때는 예. 결국은 그것도 공천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부산의 16개의 기초자치단체 구청장 중에서 예. 무려 지금 우리가 지금 16개 중에 9개를 뺏겼습니다. 예. 7개를 뺏겼어요. 9개 차지하고 7개를 예, 뺐겠죠. 7개 뺏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영도, 사상 이런 데는 기존의 현역 자치단체는 컷오프해서 그분들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졌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예. 저는 당의 시스템을 이제 정말 개량화해서 예. 이런 어떤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예. SNS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을 정말 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천하는데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저는 선당 후사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 공천 내지는 평가하는 그런 예. 것들이 진짜 우리 당의 정착이 되도록 개혁 혁신하는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지 예. 우리 당이 앞으로 희망이 있지 그렇지 예.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는 무조건 총선이죠. 예, 총선에서 이겨야지. 만약에 이재명이 그때까지 집권을 하더라도 총선에서 다수당만 확보를 하면은 이 잘못돼 가는 걸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법을 뭐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당을 확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선결 과제가 하나 있어요. 어쨌거나 한동훈이 원내 진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원내 진입을 했는데 저희들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이 친한계에서 가장 친한계가 바라는 구도가 국민의힘이 폭망하고 그 장동혁 체제 물러나고 한동훈이 그 원내 진입하고 이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동훈은 진입을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밀어줬는데 이 40% 어쨌든 받고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이 복당을 지금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와요. 이 문제 한동훈과의 관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참 어려운 문제고 어렵죠. 한동훈 예,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후보가 이제 원내 진입했기 때문에 당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좀 그 갈등의 폭탄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하나 떨어졌죠. 예, 폭탄 친한계를 떨어졌어요.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 계속해서 이런 어떤 복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계속해서 할 텐데 예. 과거에도 보면은 복당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이 맞습니다. 예. 그 2020년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복당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1년 이상이 걸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당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한다 안 한다를 지금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친한계가 끝없이 당했던 분란을 조장하고 준동하는 거 이런 어떤 상황이 지속돼서는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났어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예. 정리를 하고 예. 정말 당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폭주하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예. 우리가 견제하고 싸우는 이런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 예, 우리가 예, 예. 본격적으로 저는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뭐 복당 당선됐다고 해서 복당 문제로 바로 이어가면은 당내 그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이제 이재명의 독선, 이 독주를 멈추는데 전력 투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정말 뭐 이재명하고 맞서서 막 싸우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본인의 그 뭐 당문 게시판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면 안 되고 일단은 이 대여 투쟁을 먼저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뭐 혹자들은 이번에 어떤 결과가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유이동 의원이라든지 예. 이 소위 말해서 장동혁 대표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사람이 됐다. 유이동 그 당선자가 오늘 예. 바로 그 이야기했어요. 예.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야 된다. 그런 예, 어떤 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경기도의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예. 저희가 이번에 12개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곳 예를 들면 뭐 성남이라든지 예, 예. 용인이라든지 심지어 뭐 하남 심지어 안산에까지도 이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산까지도. 예, 안산도 맞았어요. 자, 그러면 재선됐어요. 예, 그분들이 신상진 시장이라든지 또 이상일 이상일, 예. 그 용인 용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장동희 대표하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지역에서 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예, 겁니다. 예, 예. 오히려 예. 남양주 주광덕 시장처럼 장동혁 대표 예. 사퇴 하락하고 막 그렇게 예. 떠든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결론은 맞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음. 장동혁 대표를 거리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다. 예, 예, 예.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이재명 그 정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을 많이 공격해서 정말 페이스북에 정말 많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이번에 성년대도 저는 나름의 그렇죠.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래서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섣부르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친한계가 출연을 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 게 장동혁 대표하고 거리를 둬서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홍숙진 의원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그것이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거.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 부동산 문제. 예. 그리고 또 상대방 정준호의 이 정말 허약한 그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는 또 허점투성이 네. 이 모습들이 결국 오세훈 시장의 승리를 이끌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준호는 정원호. 죄송합니다. 정원호는 아시다시피 이재명이 픽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이 픽한 사람이고 또 그 정원호가 떨어지고 이재명의 AI 수석 하정우도 어쨌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선거 그 결과 오늘 뭐 언론에 보면은 이재명이 앞으로 뭐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고 하고 또 공소 취소도 이제 할 수 있는 탄력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이 이번 선거에서 뭐 두 사람이 떨어진 것도 그렇고 본인이 막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개입 논란도 막 일어나고 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정청래가 그 전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정청래가 힘을 받으면은 정청래하고 이재명 관계는 더 멀어지고 더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맞부딪힐 텐데 공소 취소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그거는 뭐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엔 그 명픽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정은호 후보, 하정우, 그 다음에 김용남 후보도 명픽이죠, 사실은. 그렇죠, 보면 그렇죠. 유이재명이 예, 대표격이니까 예, 예. 그런 예. 사람이 떨어졌지만 또 또 다른 명픽, 예를 들면 뭐 박찬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됐기 때문에 예. 이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에 공소 취소 특검이 그나마 이런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 그렇죠. 줬는데 과연 예,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예, 하는 예. 것이 아마 좌파 진보 진영 내에서도 큰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좀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는 8월 전당대회가 정말
민주당 내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오늘 벌써 정청래 공격하기 그렇습니다. 시작했어요. 예. 그 어제 선거 전부터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를 공격했는데 네. 심지어 이제 김민석까지도 이제 총리를 그만두고 이제 고별 만찬 다 했잖아요, 국민의원들하고. 출마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이 3파전이 벌어지면서 저는 피 튀기는 그런 어떤 싸움이 될 거고 예. 특히 이번에 떨어진 이제 조국이라든지 김어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또 정청래를 또 대폭 예, 예. 전폭 지원을 하겠죠. 지원하게 되면 예. 민주당을 넘어서 이 범 좌파 진영의 예, 예. 내전 상태가 저는 될 예, 거다. 예, 예. 자,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특히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어떤 층에서는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것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죠. 지금 비판하고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번에 명픽이 이렇게 또 떨어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정청래는 다행히 전북에서 이원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 취소 특검을 둘러싸고 굉장히 좌파 진영 내에서 당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예. 큰 갈등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강석화처럼 추진하기는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재명이 갑자기 국무회의 하면서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 앉혀놓고 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 검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취소할 게 뭐가 있느냐? 공소밖에 취소할 게 없거든요. 검찰에서 취소할 거는. 그래서 이게 특검이 해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은 것 같으니까 다시 검찰에서 바로 이제 공소를 취소를 해버리는 이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 아닌가라는 이렇게 분석도 나와요. 그 지금 물론 이 담당 그 공판 검사가 안 받아들이겠죠. 젊은 검사들이. 그럼 이제 정성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정성호는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감옥 가거든요. 직권남용으로. 그것이 공소 취소 결과적으로 이게 좀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이재명의 공소 취소. 검찰에서 하든 특검에서 하든. 저는 어쨌든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그게 가장 충격을 가지죠. 누웠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법으로서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게 두 그 두 가지인데 가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도 이야기가 그 검찰에다가 이제 그 권한을 이제 보안 수사권을 그렇죠. 거래를 했다. 김호중 방송에서 나왔죠. 예, 그렇게 보안 수사권하고 공소 취소를 거래를 그렇습니다. 했다. 그런 어떤 보안 수사권의 어떤 거래설까지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한 어떤 설이 아니고 저는 구체적인 물밑에 좀 움직임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때 정성호가 검찰 간부들하고 주말에 식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예. 이재명이 그런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에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예. 우리 다시 거래 한번 해보자. 그렇죠. 다시 아니, 그래 한번 저는 이재명이 사실은 보면은 지금 그럴 수 어떻게 있네. 보면 예. 자기가 지금 지지율도 높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앞선 거둘 것 같으니까 예, 예. 너무 기고만장한 가운데 그런 발언이 불쑥 나온 것 같아요. 예, 불쑥 자기의 나왔다. 또 속마음이.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특히 젊은 검사들이 결코 이걸 받아주지는 안 않을 거다. 해주죠. 예. 그다음에 법으로 하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예. 문제인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재명과 정청래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끝나면은 바로 당권 경쟁이 선거 끝났으니까 당권 경쟁에 불이 붙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내관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이제 끝났고 선거 이후에 전국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 시점이 됐습니다. 예, 오늘 홍석준 의원 모시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 끝난 거죠. 오늘 투표 조금 전까지도 막 했으니까 개표를 했으니까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총평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만족하거나 이런 수준은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은 어쨌든 선전은 했다. 그리고 보수 우파가 다시 총선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했다.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한동훈 그 변수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예, 또 제가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풀 때 막힐 때마다 다시 홍석천 의원님 모시기라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